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 ETF로 유입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미국에 상장된 채권 ETF로 약 1,50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 상황을 가리켜 채권의 황금 시대라고 표현을 했으며 여타 자산운용사들도 이 흐름에 발맞춰 신규 채권 액티브 펀드를 출시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채 발행 계획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 측 인사들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인위적으로 억제해 금리를 낮추고 단기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재무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금융 여건을 완화하려는 전략은 없다고 단호히 부정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이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FOMC 성명서를 통해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 사소한 정책 문구 수정이 9월 인하 전망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라며 첫째, 최근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동향, 둘째, 연준의 이중 책무인 물가 2% 달성과 완전 고용 사이의 균형, 셋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점에 대한 내용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기술주가 몇 주 안에 다시 시장을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에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랠리 이후 기술주가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지만 닷컴 버블 때보다 주가 수익 비율은 훨씬 낮다며 2분기의 기술주는 20에서 25%의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경계감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좁게 오르내리다가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월가에서는 미국의 강세장이 계속해서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FOMC 회의 전까지 다소 관망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 독일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 노동부가 6월 구인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옵니다. 11시 30분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성명서를 공개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전문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는 7월 한 달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뭐 새로 신규 좀 런칭하고 또 뜻있게 우리 해선시대에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해선시대 덕분인지 제가 우리 런칭하고 새 가족을 한 100분 이상을 가족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가족분들하고 좋은 기회를 좀 펼쳐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해선시대에서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줄탁동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시골에 이제 병아리를 키울 때 보면은 어미닭이 이제 품어서 병아리를 이제 나오게 하는데 계란이 이제 병아리로 이제 부화기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깨어 나오기 위해서 톡톡 안에서 알을 쪼으면은 밖에 있는 어미닭이 같이 알을 깨서 병아리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을 이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이 파생도 실제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 3주밖에 안 됐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우리 병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했던 모든 부분들을 좀 뛰어넘고 변화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좀 우리 가족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하고 갈 겁니다. 지금 해선시대에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갖고 이제 뭐 같이 이제 하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가면서 좋은 기회를 좀 가져갈 겁니다. 보시면은 실제 이제 변화하는 부분은 결국 알을 누가 깨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줄탁동시라는 어떤 의미인데 앞으로 제 필승이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 알을 파생의 그 단단한 알을 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사자성어 줄탁동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병아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미 닭의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미 닭의 그 역할을 또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 해주신다고 하고요. 최근에 병아리가 많아진 만큼 더 열심히 요즘 필승 전략 구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도 많고 현재는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장과 동시에 쭉 우상향을 그리는가 싶더니 10시 42분경 19,319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우하향을 하면서 쭉 흘러내렸고요. 10시 57분경에는 19,207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01% 정도 강보합권인 19,2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하락 리스크가 높아졌다라는 내용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미국 증시 통계상 또 계절적인 추세상 단기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향후 수개월간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1936년 이후 S&P 500 지수는 1년에 3번 이상 5% 이상 하락을 했으며 매년 최소 한 번은 10% 이상의 조정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를 감안했을 때 이미 하락할 시기는 지났다고 합니다. 이 밖에 미국 증시가 8월과 9월에는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P 500 지수는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약세장에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또 예상을 했는데요. 1990년 이후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선행이 되는 10가지 징후가 있는데 현재는 5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종합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약간의 조정을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S&P 500 지수 단기적으로 조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인데 동의하시나요? 이미 조정 왔죠? 네. 조정이 왔고 제가 잠깐 S&P 대신에 그냥 S&P나 나스닥 비슷하니까 나스닥으로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좀 풀어가 드릴게요. 아, 예. 지금 뭐 실제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9월이든 뭐 11월, 12월이 됐든 대선 이전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큰 이슈가 있고 당장 내일하고 모레 이제 뭐 FOMC라든가 이제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실제 시장 부분은 뭐 어떻게 단기적인 부분은 전망할 수 없지만 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뭐 다우, 나스닥, S&P 다 조정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지난주하고 이제 그전 주도 보면은 제가 나스닥 좀 계속 이제 매도 쪽으로 좀 대응을 해드렸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고점에 매도 쳐서 지금 실제 3파동에서 매도를 지금 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점 이제 바뀌었지만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가 이제 매도 편말 들어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매수 받고 이제 매도 그다음에 두 번째 주 왔을 때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도 쪽으로 이제 몰아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은 이제 보통 이제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분석하는데 지금 연봉을 보기에는 좀 시간상 그러니까 월봉부터 해서 나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가장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잠깐만요. 2008년도 요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때가 이제 금융 위기 때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하고 2009년 3월 달에 이제 나스닥이 저점 찍고 현재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했었죠.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은 뭐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이 추세를 안 깨고 왔다가 지금 2020년에 한번 충격파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네. 코로나 때문에 이때 강하게 이제 빠졌다가 추세를 살짝 깼다가 이때도 이제 장기 추세를 살짝 깼다가 바로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3년간의 긴 밑에서 보시면은 긴 이제 상승 구간으로 이제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던 하락 파동이 끝나고 그죠? 장기 추세 타고 와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와서 이제 2022년도에 강한 이제 1년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풀렸던 어떤 많은 유동성을 거둬들여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한 1년 정도 깊은 하락을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60일선을 찍고 3파동 올라온 거죠. 3파동 올라오면서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봉으로 이걸 고점을 우리가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고점 잡아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보시면은 캔들이라는 부분으로 잡아내거든요. 캔들에서 고점 징후가 나오는 캔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캔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캔들이 도지라든가 아니면은 장악형 이 두 가지 캔들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7월 월물에 지금 음봉인데 실제 미국은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그죠? 내일하고 31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내일 하루 남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이 캔들 모양이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캔들이 지금 나왔던 이 캔들 모양이 2020년대 요 캔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좀 조정을 깊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같으면은 이제 월봉 그렇지만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잠깐만요.
네. 향후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에서도 고점에 그죠? 지금 파동 마찬가지 작년 잠깐만요. 차트 잠깐만 확대하겠습니다. 예. 작년 2023년 8월 달 그죠? 8월 달 모양이 지금 요 모양입니다. 8월 달 요 모양이고 그전 또 7, 8월이 또 요 모양이에요. 지금 8월 달 되면 매년 7, 8월 되면은 통상 많은 조정의 어떤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전에도 계속 제가 매도 쪽으로 많이 이제 대응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이번 모양은 이전에 어떤 7, 8월 모양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부분은 뭐 일단 내일 모레 이슈들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빅테크들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겠지만 지금 현재 파동상 보시면은 밑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동을 읽어내셔야 되는데 파동으로 보시면은 지금 만약에 내일 모레 이제 FOMC가 발표되고 뭐 지표가 나오더라도 살짝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 폭이 미약하면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스닥이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질지에 따라서 또 조정이 깊게 올지 아니면 좀 얕게 올지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들은 FOMC 회의와 또 빅테크 실적들에 따라서 또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졸지 보고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구인 건수가요 818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또 예측치를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이 속보 발표 이후에 또 11시 2분경 19,164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나스닥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관망.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관망을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온 부분이 있는데 예. 저 9,319 주간에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상승 중에 상승했으니까 이제 뭐 오늘 계속 상승은 못할 거로 보고 저 319를 제가 오늘 최고의 매도 자리로 적어왔었거든요. 네, 적어왔는데 319. 근데 지금 찍고 내려가고 있고 예. 지금 현재 164, 요 171, 9,171부터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봤었는데 예. 이미 두 구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1시 한 10분, 11시 초반 돼서 이제 반등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요 9,250하고 9,275 정도에서는 짧은 장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250에서 250, 예, 250에서 250에서 한 번 짧게 나올 테고 예. 만약에 거기서 오르면은 9,275에서 한 번 더 매도 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19,250에서 275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매수를 갖고 있으면 청산하고 예. 제가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이 대선 전까지는 우리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어떤 포지션은 예. 조금 피하고 네. 대의 단타 위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불확실하니까 굳이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선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오늘 매수를 신규로 또 들어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규는 지금 현재 얘가 했던 171 쪽에서는 또 내려가더라도 지지가 나올 수 있어요. 171 깨면은 뭐 9,080 정도? 네. 그 정도에서 한 번 더 2차 지지가 나올 거로 보고 뭐 오늘 현재 같으면은 쌍고라든가 쌍고 중간 정도에서 저항 확인하고 매도 치시고 깨면은 이제 쌍바닥 쪽에서 한번 매수 받아보고 그 박스 흐름에서 좀 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간망이라고 했는데 뭐 위아래로 크게 가는 부분보다는 박스 안에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수익 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그 자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은 현재 시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1차 19,25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는 19,270포인트 선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흘러낼 수는 있겠으나 19,171포인트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명쾌하게 해설을 또 잘 해주시는 우리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러한 필승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무료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10시 13분경 75.42달러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쭉 우하향을 하면서 10시 55분경 74.72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회복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1.03% 정도 하락한 75.0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앞서 발표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7%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상반기의 연료유 총수입도 11%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수요 둔화와 더불어서 또 최근에 중동 갈등이 확전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28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나 이스라엘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전면전으로의 확전은 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향후 오일의 향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일 가격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역시나 같은 의견이실까요? 오일은 이제 80불 초반부터 해서 계속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좀 빠진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고 예. 지금 현재 74불 70대 그다음에 74불 초반 정도가 1차적인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중동 이슈가 중동에서 특별하게 불거지지 않으면은 이제 수요적인 측면은 실제 이제 중국 경기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공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유 소비 이런 거는 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적인 측면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8월 1일 내일 모레 이제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네. 오펙 회의 때 이제 10월 달에 이제 산유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가 실제 이제 8월부터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동안에 이제 오일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오일은 당분간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펙 회의에서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또 오늘은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선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일도 오늘 폭은 지금 120틱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최고점에 매도를 쳤으면 좋겠지만요. 이제 75불 90대 이제 쌍고에서 매도를 맞고 있고 지금 현재 74불 70대 쌍바닥 지금 현재 박스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으면은 위에 75불 30대 그다음에 50대 정도 올라오면은 짧은 단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하루 한 30틱 정도 예. 그런 자리를 이제 노리는 부분, 그다음에 밑에는 75불 50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 50대와 74불 초반 빵빵 우리가 얘기하는 74불 빵빵선에서 매수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74불 빵빵선이라는 건 뭐예요? 74불 초반. 74불 초반. 초반이요? 네. 초반을 네. 그러니까 74불 초반에서 75.50대 초반. 요때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 지금 74불
50 초반, 51 뭐 이런 자리. 예. 오른 51, 74불 51이나 55 정도에서 한번 지지 나오면 매수. 네. 그다음에 그걸 깨면은 74불 뭐 00에서 05 정도에서 한번 매수. 아,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반등의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방향은. 아, 예, 알겠습니다. 74.50 선을 지지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매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75.30에서 70.50달러씩 단기로 매도하시면서 30틱 정도 익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8월 1일 오펙 회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오펙 회의 이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더 관련해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역시나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2,400달러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세를 딱 잡지 못하고 변동성이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33분경 2,442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11시 2분경에는 2,432선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이 0.42% 정도 상승한 2,4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슈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금 가격이 한층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담은 기사가 되겠는데요. 금융매체 FX 스트릿에 따르면 현재는 지난 17일 최고치를 찍고 또 최근에는 강달러 현상에 그리고 7월 금리 동결 전망에 금값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값이 하락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이 금시장에 유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확대되고 또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9월 금리 인하 시 금은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이며 트럼프가 재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이 금과 관련해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9월에 금리 인하가 확정이 만약 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상승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네, 그전에는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지루한 박스 만들어질 것 같고 예. 실제 뭐 아직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예. 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제가도 이제 2,600 온수당 2,600, 700 정도는 갈 거로는 보는데 이제 전체적인 뭐 경기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손 치더라도 네. 경기가 뒷받침돼야 그게 가능한 건데 단순하게 이전에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이 금리 올라갔었는데 이미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죠? 네.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뭐 2,400 중반에서 2,600 실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익률이 기대치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으면 좀 더 빠진 다음에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될 거로 같고 지금 같으면은 일봉으로 보시면은 일봉이나 주봉 보시면은 좀 지루한 장세가 그죠? 6월부터 5월부터 해서 6월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제 행보를 했었고 예. 지금도 행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는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 파랑 이 구간은 행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2,300불 지금에서 한 온수당 한 100불 정도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입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정 전까지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조금 더 박스권 장세에서도 또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2,300달러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 그때쯤에 매수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언제까지 관망일까요? 지금 그냥 장중 차트 보고 예. 막 단타를 한다면 가능한데 네. 그냥 우리 시청자분이 그냥 사놓고 뭐 기다리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가면은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정도 오면은 한번 그때 사보시고, 물론 위는 분명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시점으로 보고, 금리 인하가 이제 뭐 9월 이제 100% 얘기는 나오지만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FOMC 해서 파월이 어떤 이제 코멘트를 하느냐가 키가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당장 뭐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겠죠. 가능성만 이제 보여줄 텐데 실제 이게 너무 길어버렸어요.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너무 길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매할 때 거의 참고를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 실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리스크는 안 안고, 그 발표 나고 나서 좀 실리는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물론 이제 장기적인 어떤 추세 이런 부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닌 일반 우리 파생 매매자 아니면은 시청자분, 그다음 대의 매매자들은 너무 그런 쪽에 진을 뺄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한 주의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상박으로는 현재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00달러 선까지 내려왔을 때 진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진입 시점, 그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공개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마스터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승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기법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또 가지고 계신데요. 마스터님,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뭐 제 자랑 해야 되겠죠? 네. OK 차트하고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초입부에 이제 줄탁 동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제 파생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기는 경우보다가 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엔 앵커님, 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네네. 90%가 실패하는 곳에 네. 내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90%를 깨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10%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해 봐야 될까요? 맞나요? 역시 네. 맞나요? 예. 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네. 90% 안에서 있으면은 실제 자기가 실패를 하고 있는지 성공한지 몰라요. 근데 살짝 벗어나 보면은 이 집단이 내가 실패하는 집단 안에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90%를 벗어나거나, 예. 아니면은 그 90%를 연구해서 90%가 하는 반대로 가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이제 파생 시장에서 이제 성공 확률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10%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이 목숨 같은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또 시장 참여를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90%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잠깐 들려드리고,
어떤 무기를 갖고 그 90%를 탈출하고 그렇다면 그 10%라는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불효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는지를 오늘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탁동시라는 부분은 누군가 깨줘야 돼요. 네. 병아리 안에서 병아리가 혼자는 절대 알을 못 깨고 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금 병아리 스스로가 깨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병아리 자체도 자기가 그 힘을 못 내면은 알을 못 두드리거든요. 병아리 자체가 알을 두드려야만이 밖에서 어미닭이 깨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가족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먼저 두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회가 열립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변하면은 무조건 안 되는 이제 시장이 됐어요. 90% 안에 계시려면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 지금 우리 유엔 앵커님 얘기한 대로 10%로 들어가려면은 무조건 변하셔야 됩니다. 그 변화하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못했던 이제 보조 지표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인 매매자들이 매매하시면서 차트에 이제 100%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차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보조 지표, MACD, RSI, CCI,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추세와 모멘텀 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많이들 공부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보조 치면은 말 그대로 보조예요. 후행성이고 보조지만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쓰임새가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필요하면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는 여기에 많은 포인트는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 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게 가매수, 가매도를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매수, 가매도일 때 실제 매수 받아서 가매수 들어가면은 매도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매도 쳐서 가매수권으로 들어가면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미리 들어가지 말고 가매수가 끝나는 지점, 가매도가 끝나는 지점에 진입하시면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RSI하고 이런 보조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것은 미리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확인하고 그죠? 끝나는 지점에 들어가라. 끝나는 지점에. 끝나는 지점에 들어가면은 30과 70 사이를 두고 70을 깰 때 들어가시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70이 딱 들어가는 지점에 미리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성공 확률이 그만큼 낮습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선 활용법이 있는데 저는 기준선을 전혀 안 씁니다. 이 기준선은 제가 이제 쭉 해보니까 실제 이제 허공이에요, 허공. 이거는 먹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야. 반반이야. 반반 자리는 안 하는 게 개인한테는 유리하다. 그리고 요 보조 지표에서 가장 제가 활용하는 부분은 다이버전스. 저점과 고점에서 나오는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다이버전스. 요거는 제가 뒤편에 제 매매 일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OK 차트는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방향, 진입자리, 손익비 관리 이 세 가지가 전체예요.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 방향을 아는 부분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고가놀이, 저가놀이. 그다음에 진입 포인트 나오는 게 에너지, 매수와 매도 에너지 그 부분이고 나머지 손익비 관리. 수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주고 이게 제 기법이고 OK 차트입니다. 이 OK 차트와 이 필승 기법은 그냥 우리가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트레이더로서 진짜 수많은 경험과 그다음에 기록을 가지고 만든 파생의 어떤 제 기준으로 보면 성공의 어떤 핵심인데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방향과 에너지 이 부분은 제가 차트 보시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OK 차트에서 이제 진입 타점이 나오는데 좀 전에 이제 방향을 봤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어떤 데 진입하느냐,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그 부분을 요 진입 조건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진입 조건을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첫 번째 양봉 매수, 음봉 매도 이게 제 7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보통 주식은 음봉 매수, 양봉 매수 하는데 주식은 실제 이제 물리면은 다음에서 추가 진입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파생은
실제 추가 매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만기라는 부분이 있고 대인 매매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일 승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덜 먹더라도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제가 양봉에만 매수 보고 음봉에만 매도 치게끔 우리 가족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조금 덜 먹더라도 그죠? 양봉 들어가고 음봉 들어가고 이 훈련을 하십시오. 그 나머지 부분은 매매하시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단순함이 승부의 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시험은 평균 내서 그죠? 100점 맞으면은 그게 최고예요. 매매에서는 전 과목을 다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 다 100점 맞을 필요 없고 오히려 한 과목을 그죠? 100점이 아니라 그거에 10배, 1000점을 맞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시장에서는 내가 죽어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 기다린 자리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무조건 갖추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7월 26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국내 선물 갖고 제 OK 차트 그다음에 매매 기법으로 매매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고가놀이 정배열 매수 등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가놀이와 정배열을 어떤 거로 보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차트는 대한민국에 이제 저만 제가 이제 매매하다가 너무 어려워 갖고요. 이 매매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차트예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차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 매수 그림, 매도 그림, 지지와 저항 이 부분을 차트에서 읽어내기 위해서 차트라는 얘기만 개인들은 들어보면은 차트라는 소리만 들어도 경계를 일으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26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정배열 이렇게 정배열이 요 구간이 정배열이고 검정 라인이 위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고가놀이야. 고가놀이와 정배열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하는 거고 매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면은 또 매도로 가는 게 이제 파생이기 때문에 한 방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수 받고 위에서 매도 쳤고 좀 전에 보조지표에서 제가 다이버전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하고 이 가격의 고점하고 이 가격의 고점이 더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는데 보조 시그널을 보면 위치가 그죠? 밑으로 내려갔죠. 이게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이때 이 두 번째 고점에서 매도를 치시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쌍바닥이라는 패턴인데 쌍바닥에서 여기서도 보면 상승 다이버가 나왔죠. 그죠? 이 저점은 똑같은데 보조 시그널은 위로 올랐잖아요.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해서 위로 올라와서 이 고점과 고점을 보시면은 얘들은 또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 매도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볍게 1포인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제 이제 차트 부분이고 다음 넘어가시면은 네. 다음 넘어가면 네, 국내 선물도 하시군요. 네, 네. 제가 이제 국내 선물을 포인트를 국내 선물을 제가 좀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회원분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 보시면은 옵션 교차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 옵션 교차 차트를 보시면은 저 국내 선물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저 차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전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각 차트에 보시면은 특정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제가 한 15년 정도 기록한 가격을 근거로 가장 많이 지지와 저항이 나온 자리를 가지고 저 차트를 만든 겁니다. 저 하나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억 차트다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보시게끔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그럼 OK 차트랑 옵션 교차 차트는 뭔가 좀 다른 건가요, 마스터님? 저는 국내 선물용이고 예. 옵션 그 선물을 보좌하기 위해서 저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럼 둘 다 필요한 거군요. 그냥 없어도 되지만 저거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확실하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자, 그다음 이제 나스닥인데 저 부분이 지난주 우리 화요일 날 방송하고 이제 나왔던 부분 갖고 했던 부분인데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매수 받고 위에서 매도 친다 했었고 그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한 9,400원, 19,400원 갈 수 있다라고 한 날이거든요. 저날 이제 매도 쳐서 2만 원에서 1,000포인트가 빠진 날이거든요. 네. 저때 이제 여기 나와서 매도 드렸었는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다이버전스 출현되면서 하방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나스닥 그 월봉이나 주봉에서 봐서도 최고점에서 나왔던 부분이 저런 어떤 흐름, 결국 좀 전에 보조 시그널에서 보여줬던 그런 다이버전스, 이 부분이 쌍고라든가 다이버전스, 이 부분이 고점을 잡는 가장 유용한 지표인데 보통 다 그냥 지나쳐 버리죠. 네. 지켜보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요 매매 포인트는 박스장에서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통 박스장에서는 그냥 매매 못 한다 하는데 제 OK 차트로는 박스장에서도 무조건 돈을 벌어줍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고요. 5일 보시면은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저 차트 보시고 위아래 그냥 다 그냥 원샷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매수 받아서 위에서 밑에서 매수 받아서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전스에 매도 쳐서 쭉 끌고 오는 그런 저 부분이 제 차트의 이제 위력인데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서 공부 많이 하셔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항생이네요. 그러니까 이 항생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아까 우리 회원분들, 우리 가족분이 얘기하신 건데 바뀌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뭐 닭과 병아리 이런 부분 갖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매매하시는 분이나 시청자분이나 가족분들이나 지금 전부 자전거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붙들고 있는 어린 애기들이에요. 네. 그 누군가 잡아줘야 돼. 처음에는 그냥 막 탈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자전거 잡아 드릴 테니까, 그죠? 대신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스스로 타실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제가 잡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잘 하셔갖고요. 돈들 버시고 인생도, 그죠?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부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승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OK 차트라는 것을 통해서 전문가님만의 또 매매 기법, 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국내 선물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차트 기법을 알아놓으시면 꼭 국내 주식이나 또 해외 주식을 할 때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더 분명히 알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OK 차트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내일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FOMC 이후 반등이 미약하다면 낙폭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19,250포인트, 2차 19,270포인트 단기 매도해 보자고 하셨고요. 19,171포인트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인데요. 8월 1일 오펙 회의에서 감산과 관련해 큰 변경 사항이 없다면 약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셨고요. 오늘은 75.3에서 75.5달러 선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전까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테니 관망을 했다가 2,300달러까지 내려오면 매수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하진 않습니다.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그리고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